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자득공제를 거주만 따진다고 하면 1년당 이 공제율이 더 높아야 돼요. 2%가 아니라.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8%라면 최소한 반은 돼야죠. 4%는. 근데 이제 비쌀수록 보면 이게 값이 비쌀수록 커져요. 가장 비싼 구간을 보면 21억 2천에서 23억 4천, 27억 8천 이게 막 2억, 4억 이게 배로 늘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고 이거 무슨 불과 문정부 때니까 한 10년 안 된 사이에 3년, 2년, 1년, 2년, 3년, 또 2년 6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년. 근데 이번에 다행인 건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 뭐 압구정 신현대 182제곱미터짜리 전용. 얘는 뭐 그러니까 100억에 거래가 된 건 맞아요. 최대 실거래가. 그런데 지금 한 88억에서 89억 사이에 좀 낮춰서 좀 저층들이 물건이 좀 나왔더라고요. 압구정이라던가 음마 아파트의 호가가 조금 낮춰졌다. 그래서 강남에 올해 2, 3월 달 1차 금매장이었죠. 그 다음에 2차 금매장이 열리나.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틀려진 게요.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대출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이제 6.27 대책 이후에 지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뭐 다 뭐 한 2억밖에 지금 안 나오는 거니까. 총량 때문에 줄여가지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나? 자, 83 세제 개편안이 시장 흔들었다. 자, 5월 달에요.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가 된 이후에 사실 특히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가격이 많이 안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이라던가 수도권 지역에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죠. 대출 6억 이하가 가능한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좀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었고, 즉 양도세 중과유예 이후로는 사실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특히나 뭐 한강변 벨트라던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실 뭐 가격 상승이 그렇게 눈에 띄게 오르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8월 3일 이후에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 그리고 그다음에 비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인상하겠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뭐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세금에 대한 좀 부담이 많이 높아지는, 특히나 이제 연령층들이 좀 높으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있잖아요. 은퇴하신 분들 같은 경우가 실거래가 지금 3억에서 7억 원 정도로 좀 이제 실제 거래가보다, 실제 이제 기존의 거래 최고가보다 좀 3억에서 7억 정도로 좀 이제 금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지금 내용입니다. 자, 이게 오래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게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세제 개편이 그러니까 세금 계산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엄청나게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정말 내가 앞으로 집값 오를 것도 감안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율 제도가 이대로 갈 거냐 또 어떤 정치적 변수가 있어가지고 또 바뀐다면 지금 파는 게 손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참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큰 맥락으로 보면 사실 이런 제도는 오래 가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아예 그 명칭도 바꿔버렸잖아요. 이원화시켜가지고 장기 거주랑 장기 거주 소득 공제죠. 장기 거주랑 이게 어찌 보면 멀리 보고 아예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다시 되돌리기 어렵거든요. 이 워낙 많이 손봐대니까. 그래서 솔직히 좀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딱 크게 목동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다. 그렇게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개인마다 별도로 좀 상담을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좀 세금 부담이 덜한 이제 가표가 이제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가표가 갑자기 올라가는 구간보다는 좀 세금 부담이 덜한 2, 30억대. 그렇죠. 30억 아래쪽으로. 뭐 참 말도 잘 지어내요. 이제 덜 똘똘한 아파트. 덜 똘똘한 아파트. 덜 똘똘한 아파트에 대한 또 수요는 또 많아질 거다. 뭐 예를 들어 뭐 강남에 어떻게 보면 보유세라든가 이런 부담 능력이 없으신 분들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나오신다 그러면 뭐 지금 정부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뭐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양도소득세 더 뭐
더 깎아준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은 바로 인접 지역으로도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덜 똘똘한 한체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거다라는 네. 내용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참 시장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또 정책 방향성에 따라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이제 조합원 지위왕도 걸려버리면 그렇죠. 못 팔죠. 예, 조합은 지향도 걸려버리면 못 파는 거고. 이미 이제 팔고 싶어 예. 파는 거예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렇죠. 예,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환수금도 있는데 예, 지금 거주를 많이 못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냥 비과세 팔려고 했는데 네. 어떻게 2년만 고쳐해가지고 근데 고주 못했는데 지금 털지도 못하고 그렇죠. 가지고 예. 있으면 나중에 환수금 내야죠. 또 내가 팔 때 이 세금 많이 내야죠. 이게 그러니까 참 매수를 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세금 부담이 좀 클 거고, 네. 그죠? 예, 이거 이제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조합은 지향도 금지, 네. 그죠? 예, 이런 네. 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니까.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네. 자, 그래서 운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용면적 76제곱미터가 이제 7월 실거래가 최고가가 34억 6천이었는데요. 최근에는 한 32억 선의 물건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107제곱미터 현대 8차 네. 57억 정도의 이제 최고가 찍었는데 지금은 한 7, 8억 정도 지금 다운이 돼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 신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5억짜리가 108제곱미터 지금 59억에서 60억 정도, 50억 정도 지금 다운되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반포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금매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최대 뭐 압구정 신현대 182제곱미터짜리 전용. 네. 예, 얘는 뭐 저도 제가 이거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억에 거래가 된 건 맞아요. 네. 예, 최대 실거래가. 네. 예, 그런데 지금 한 88억에서 89억 사이에 좀 낮춰서 좀 저층들이 물건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예, 저층들이. 예. 그래서 이제 기존에 지금 이제 좀 보유 부담이 좀 크신 분들은 뭐 물건은 뭐 내놓을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네. 뭐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라든가 아니면 보유세에 대한 거주요건 강화라는 이런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보유 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뭐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상황인 거죠. 한번 이제 볼게요. 네. 예.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 양도세와 그다음에 종부세, 임대사업자를 크게 세 가지를 좀 나눠서 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 시간이 부족해서 네. 오늘 양도세만 볼 텐데 뭐 최대 뭐 요거하고 여기 29년 이후에 만약 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한번 크게 비교해 보시면 네, 될 것 볼까요? 같습니다. 예. 자 일단은 양도 차익이 10억일 때, 20억일 때, 30억일 때, 40억일 때 구분했습니다. 네. 올해 내년까지 팔면 지금 요건이 거주 2년하고 2년이고 보유가 10년이네요. 10년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가지고 있는 동안에 2년 거주한 경우예요. 네네네. 내년까지 팔면 장특공이 48%예요. 48%.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제일 비싼 거 볼까요? 55억 거? 그러면 세금이 약 7억 3천입니다. 네. 그런데 28년도에 팔면 이 48%가 31로 줄어요. 32%도 줄어들죠. 예, 장독공제가. 저 때는 이제 거주가 1년당 6%고 네. 보유가 2%가 돼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죠. 이제 6, 22 예. 이제 10년 아까 32%죠. 네, 30%거든요. 그러면 제일 비싼 경우에 55억에 팔 때 세금이 약 9억 7천이 됩니다. 그러면 한 2억 늘죠. 2억 5천 늘죠 벌써. 그다음에 29년 이후에 팔면 이 공제가 16%또 줄어요. 반으로 줄어요. 네. 왜냐하면 29년부터는 보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제가 없거든요. 네. 2년 거주한 것만 네. 8%씩 그냥 8%씩 16%.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반으로. 세금이 약 10억 2천입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파는 걸 비교했을 때 5억이 넘죠. 거의 큰 5억이잖아요. 엄청난 차이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한 3억 싸게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내가 5억 세금 내느니 거주가 짧으신 분들은 네, 네, 네. 물론 이미 10년 거주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네, 네. 근데 거주가 짧으신 분들은 지금 내년까지 파는 게 훨씬 이득인 거예요. 따져보면. 그렇다고 먼 미래를 보고 버틸까 하면 좋은데 종부세 부담이 있으면 못 버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파시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맨 끝에는 뭐냐면 이제 거주하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거주하지 않으면 이거 비과세 아닌 거 아니야 하시는데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네, 그냥 조정대상 지역이 아닐 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렇죠, 10억까지는 있어요. 비과세니까. 그렇죠. 네. 그분들은 만약에 비과세는 받는데 거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29년 이후에 팔면 공제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제일 비싼 50억에 팔면 세금이 14억이에요. 예, 내년까지 파는 것보다 배가 됩니다. 예, 7억 이상.
그러니까 이제 금매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자, 그 다음 표 볼까요? 이제 그 다음 표는 2년 거주가 아니고 10년 부유했을 때. 자, 이제 10년 가지고 있고 네. 또 10년간 살았어요. 예. 이제 80% 다 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 이제 뭐 그냥 1주택자가 네. 그냥 나는 투기 이런 건 상관없이 네. 꾸준히 한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입지에 따라서 차익이 좀 틀려졌겠죠. 그렇죠. 예, 그러신 분들. 네. 예, 그러신 그러니까 분들. 80% 공제 다 받아요. 받는데 이제 이거를 내년까지 팔면 한도가 없습니다. 공제에 한도가 없어요. 그러면 세금이 그렇게 큰 부담 안 돼요. 네. 제일 비싸게 50억에 팔더라도 양도차익이 40억인데 네. 세금 내는 게 2억 4천입니다. 낼만 하죠. 그렇죠. 40억 남았는데 2억 4천은 충분히 내죠. 네. 근데 이거를 28년도에 팔면 한도가 생기거든요. 네. 이게 20억 한도예요. 20억 한도죠. 예. 그러니까 저 사실 55억에 팔았을 때 저때 공제 금액이 25억이에요. 근데 25억인데 5억은 못 받는 거예요. 20억까지만 받으니까. 네, 네, 네. 그 과표가 올라갈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때는 세금이 약 근데 그 과표 자체가 큰 차이가 안 나서 한 2억 4,900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29년 이후에 팔면 한도가 10억으로 10억으로 줄어드니까 지금 세금 부담이 예. 거의 뭐 9억 7천이죠. 예, 지금 뭐 7억 3천 예, 7억 이상이 지금 올라가는 늘어나네요. 겁니다. 7억 예. 이상이. 그리고 45억에 팔 때도 예. 양도 차익이 30억이잖아요. 네, 네. 이때도 내년까지 팔면 1억 6천이지만 네. 29년 이후에 팔면 5억 2천입니다. 네. 이때 3억 5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40억 넘어가는 이런 이제 고가 주택들 몰려 있는 곳들은 저 29년 이후에 저 한도가 무서운 거예요. 저 한도 금액 10억 주는 게 대부분 걸릴 거예요. 한도가. 네. 예. 그러니까 저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저기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 주겠다 하나까지 이야기했는데 네. 왜 거기 한도를 두냐는 거죠. 한도. 그렇죠. 예. 아니 대체 이게 뭐냐 보신데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집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게 대체 뭔 잘못이냐고 이게 무슨 죄 이게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좀 많이 느는 거고 이제 이번에는 다주택자입니다. 아. 다주택자. 그러면서 이제 단독 명의로 요건을 보니까 거주는 못했어요 한 번도. 보유만 15년 하시고 뭐 이런 분이 대부분이겠죠. 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뭐. 이제 그러면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이에요. 이제 임대사업자분들은 더 복잡합니다. 네. 다 말씀드릴 거고. 자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내년까지 팔면 네. 그 보유기간 1년당 네. 2%씩 받잖아요. 그렇죠. 최대 15년. 네, 네. 30% 받아요. 네. 그럼 뭐 세금 어쨌든 중과세가 아니니까 낼만 하면 내가 중과세 아닌 경우에요. 중과세는 공제가 아예 안 되니까. 네. 50억에 팔아가지고 40억 양도차익 남아도 한 13억 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과세가 아닌 경우는 거의 양도차익이 한 33% 돼요. 그 정도 나오죠. 3분의 1 정도. 네, 거의 네, 평균적으로 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다 3분의 1인데 이게 이제 28년도에 팔면 15%가 돼요. 28년도에는 보유 1년당 1%씩이고 그다음에 거주하면 2%예요. 네. 둘 중에 더 많은 걸 씁니다. 네. 둘을 더하지는 않고 합산하지 않고 만약에 거주 쪽에서 공제가 많으면 그걸 쓰는 거고 아니 내가 보유가 더 많네 보유 쓰는 거고 예 이렇게 만약에 8년 가지고 있으면 8%잖아요. 네. 근데 8년 살면 16%예요. 그때 16% 네. 26이 아니고 이런 건데 근데 거주 못했으니까 15%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0억에 팔았을 때 세금이 약 16억 900입니다. 그러면 3억 늘죠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또 29년 이후에 팔면 아예 공제가 없어요. 거주 못했으니까. 그러면 가장 비싸게 팔았을 때 19억 600. 한 6억 늘죠. 네. 이렇게 세금이 시간이 갈수록 자꾸 늘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이제 양도차익이 10억일 때 지금 장토권 공제가 안 되면 4억 2천이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소득세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공제가 안 되니까. 네. 예, 거기다가 지금 지방소득세 합치면 네. 예, 뭐 똑같은 거죠 거의. 예. 그럼 만약에 다주택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저거를 팔려고 할 때 내년까지 팔면 13억인데 2년 후면 19억이네. 만약에 6억을 줄이려면 저 집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동안에 종부세 버틴다 가정하에 들어가게 되면 저기 사는 임차인들은 나오셔야죠. 쫓겨나는 거죠. 나오셔야죠. 저기 살다가 저거 팔고 다시 내 집 돌아가 또 팔고 내 집 또 내 집 돌아야 되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임차인들이 힘들어지는 길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고 또 그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15년은 이제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중에 2년 살았어요. 네. 거주한 경우. 내년까지 팔면 똑같 30%입니다. 이때 이제 가장 비싸게 팔았을 때 13억 천이고 28년도에 팔면 15%니까 16억. 그다음에 29년 이후에 팔면 4%는 받아요.
거주 2년 2년 거주했으니까. 2년 거주했으니까. 1년당 2%니까. 그런데 저런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다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저런 분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많지는. 제가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거예요. 자, 다주택자가 내가 세금 주려고 들어가 살았다. 그럼 저는 1년당 퍼센트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2년 사도 4%예요. 세금이 얼마 안 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래 살아야 돼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물건 안 나온다니까 임대차 시장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작득공제를 거주만 따진다고 하면 1년당 이 공제율이 더 높아야 돼요. 2%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8%라면 최소한 반은 돼야죠. 4%는. 최소한. 그렇죠. 예.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2%가. 10년 거주까지 했는데. 예. 15년 살아 30%예요. 예. 말이 안 되죠, 이게. 예. 그래서 저 공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더 높아야 나온 된다. 그 지금 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식과는 반하는 거예요. 아니, 너무나 네, 상식과는 너무 이해가 안 반하는 되는 거죠. 거예요. 이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준다라는 거는 똑같은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줬던 건데 네. 그거를 아예 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산을 건들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자산 시장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논리는 뭐냐면 빨리 팔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일까지 팔아 오라면 억울하면 내일까지 팔아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집을 사고 판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과연 집을 사는 게 잘못인 거냐. 예를 들어서 네. 만약에 집을 사는 과정에서 또는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파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으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거는 당연히 세금은 뭐 탈세를 하고. 예, 당연히 펠트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욕을 먹어야 되고. 근데 내가 사고 가지고 파는 과정에서 다 합법이라면 이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명하게 보였던 이번에 세제 개편안에 보면 네. 저는 그걸 아파트 주택 있는 사업자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사실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저준 지역들. 네. 28년도면 끝나잖아요. 네, 7월 달이면. 다 자동으로 쓰니까. 예, 2년 정도 있으면 끝나는데 서울의 전월세 가격 평균가가요. 주택임대 사업자들, 네. 아파트 임대 사업자 50%밖에 안 됩니다. 네. 예, 그분들 지금 이렇게 지금 전월세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도 네. 지금 싸게 공급해주고 있거든요. 5% 지키느라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전월세가도 그동안 급등을 한 거잖아요. 네, 일반 시세보다 훨씬 낮아요. 이거는 전월세로 제대로 못 받고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지금 했던 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신에 우리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줄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니네가 싸게 아파트 공급을 해, 아파트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 민간에서. 예, 그런데 갑자기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네. 야 너무 너 양도 줬던 거 못 주겠다. 네. 이때까지 팔아. 네. 이게 극명하게 나온 게 지금 이번에 저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파는 것도요. 예. 이게 토지에 걸려 있잖아요. 네. 조정객들은 임차인이 안 나가잖아요. 그렇죠. 못 팔아요. 못 팔죠. 이거 어떡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 내가 이 집을 어떤 나의 의사가 나의 생각이 애초부터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예. 이게 아니거든요. 난 팔려고 했어요. 네. 그래 당신들이 이렇게 규제하니까 집 팔게. 근데 임차인이 안 나가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되냐면 네. 자 만약에 무주택자가 샀다고 치죠. 네. 무주택자가 네, 예를 들어서 예.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세껴 있는 거 살 수 그렇죠. 있죠. 예, 유예해가지고. 예, 그런데 무주택자를 나중에 전세 보증금 빼주고 지가 씹어줘야 되잖아요. 무주택자가. 네네. 그죠? 네. 예, 그러면은 현금이 없으신 분 또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전세 보증 반환 대출이 이게 1억이니까 1억까지밖에 안 되는 줄었으니까. 거니까 네. 그때는 내가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주담대 대출이 안 나옵니다. 네. 그죠? 예, 그러면 정말로 테러로 열어준다라는 거는 이런 세심한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에는 주담대 끝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이게 나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현실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테러와는 없는 거죠. 예, 그럼- 현실적인 테러와는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유예시켜 줄게. 새끼고 팔아. 근데 사시는 분은 또 못 사는 게 현금이 없어요. 그거 보증금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결국 살 수 있는 사람들 누구냐면 예. 네, 아주 돈이 많으신 무주택자. 현금 부자들. 예. 예. 돈 많은 무주택자. 예. 뭐 아파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네. 사실상
그 테러를 열어주려면 예, 그걸 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매수할 수 있게끔 그 테러를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죠? 파는 것도 원래 열어줘야 되고 팔 수 있게 예. 그런데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기한은 너무 짧게 주고 예, 팔 수 있는 기한은 너무 짧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그 매수하려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현실적인 대안은 없고 예. 못 팔고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는 부담 크고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어쩌라는 얘기인 건지. 아마 저희 그 보고 아마 진짜 이거 저희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시장이 지금 앞으로 부작용이 큰지는 예. 결국에는 우리 임차인분들이 힘들어져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이거 만약에 여기 지금 나왔네요. 블루스카이님. 8년 자동말소 임사자 조정지역 아파트 새끼 상태에서 매도가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팔 수가 없는데. 예, 지금 전세 시세 8억인데 4억에 전세 놓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러면 이제 매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기한의 정함이 기한을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매수를 하시는 분이 그 전세 자금을 빼줘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또 마련하냐 이거죠. 맨 처음에 전세 끼고 내가 현금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어디서 또 만드냐 이거죠. 그죠? 그리고 현재 뭡니까 완화된 게 올해까지 계약할 때 올해까지 연장시키겠지만 무주택자 먼저 잔금 치르고 나중에 입주하는 올해까지인데 뭐 늘리겠지만 어쨌든 현금 많은 무주택자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시장에 이런 게 있어요. 급매물들이 나왔던 시기 올 초만 보더라고요. 올 초만 보더라도 강남에 급매물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월달, 3월달. 그렇죠. 예, 그때 정말 중과유예 끝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중과유예가 이제 5월 9일 날로 끝나니까 2, 3월달에 엄청나게 나왔었거든요. 예, 그때 샀던 분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승자예요. 예, 그분들은 그때 대출 받았거든요. 그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지금보다 훨씬 나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런데 어찌됐든 누구한테 갔냐? 예. 현금 부자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현금 부자들한테 가는 거죠. 현금 부자들한테. 그죠? 그러면 그 물건들이 현금 부자를 매수를 한다. 그럼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 능력이 되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 능력이 되니까 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 물건을 안 내놓죠.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자체도 너무 이제 그분도 그거를 그러니까 상급지에 매수를 하셔서 그분도 뭐 1, 2년 뭐 가져가려고 매수하신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그렇죠. 그럼 그분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보유하는데 오랫동안 보유하면 또 양도 차익이 있겠죠. 근데 양도 차익이 있는데 근데 양도세 한도가 줄었네요. 공제가 또 줄었네요. 공제가 줄어드니까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매도할 버틸 능력도 되고. 그렇죠. 안 팔죠. 이 제도가 바뀔 때까지. 사실 정책이라는 거는 예전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대표님도 이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요. 현금 부자도 뭐든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정책이 필요 없습니다. 왜? 다 잘 굴러가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정말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서민입니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본인은 뭔가 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도와주고 가지고 집을 사거나 전세 월세 얻거나 이거는 이 정책이 필요한 사람들 서민이에요. 정책의 방향은 서민에 맞춰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건 안 맞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돈 많은 무주택가 집을 산다는 거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주택시장의 정상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주택시장에 대한 정상화라는 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라는 레버리지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양극화 심화시키면서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내 집 마련에 대한 허들은 높여버리고 이게 과연 양극한 이게 정말 정상한지 그 다음에 아파트 임대사업자들 지금 이제 적어주셨듯이 지금 아파트 임대사업자들 물건은 전세나 월세 시세가 거의 현 시세의 50%거든요. 거의 반이죠. 반토막이죠. 50%인데 과연 이 물건들이 시장에 유지가 되면서 시장에 그러니까 자동마소가 안 돼버리면 시장에 유지가 되잖아요. 시장에 유지가 되면서 그나마 가뭄에 콩나릿이 나오겠지만 그나마 싼 매물들을 어떻게 보면 전월세 시세가 지금 같은 시기에 전월세 싼 매물들을 민간에서 지금 공급이 되는 게 이게 주택시장 정상화가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죠. 이 아파트 사업자를 폐지하면 안 됐던 거죠. 폐지하면. 어쨌든 이 표에서는 이 다주택자 거주만 한 거에 대해서 공제 줄 때 이거 퍼센트를 높여줘야 돼요. 2%는 아니 똑같잖아요. 보유한 거랑 거주랑. 그렇죠.
아니 거주량 더 높여줘야죠. 4%까지는 최소한. 이게 그러니까 똑같이 뭐 다주택자니까 또 100번 양보해서 똑같은 8%는 바라지는 않아도. 그렇죠. 똑같은 8%는 바라지는 않아도. 4%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8%. 근데 자 이게 근데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이렇게 계속 이제 지금 이제 또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세금 부담이 공제가 축소가 되면서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 과연 물건들이 어디에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물건들이 안 좋은 지역에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되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산수예요, 산수. 단순한 산수거든요. 좋은 지역. 그런데 그런 지역을 그냥 좋지 않은 지역, 그러니까 뭐 선호도가 낮은 지역들은 원래부터 매수가 적죠. 그렇죠. 수요가 적죠. 그러니까 그런 데들은 이런 물건들이 쏟아나면 또 급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 양극화를 더 촉진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좋은 곳들은 나오면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더 안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안 팔아요. 팔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주의하실 거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세제 개편안 나올 때 항상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언제부터 시작되나 시행 시기를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행되는 게 있어요. 8월 4일 발표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요건 조금 이제 참고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미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조정지역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조정지역에 집을 사신다면 이제 일시적 2주택 기간이 3년이 아니고 2년입니다. 이것도 되게 히스토리가 있죠. 이게 원칙 3년이었다가 문정부 때 2년 줄였다가 1년까지 다시 했었죠. 1년 줄였다가 1년 줄일 땐 전입도 했었어요. 전입까지 1년 줄였다가 다시 2년 됐다가 3년 됐다가 또 준 거죠 2년으로. 이게 무슨 3, 2, 1, 2, 3 자꾸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장은 그런 건 봐도 반복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냥 못을 박아놔야 돼요. 바꾼다면 보통 한 10년, 15년 주기로 좀 길게 이거 무슨 불과 문정부 때니까 한 10년 안 되는 사이에 3년, 2년, 1년, 2년, 3년, 또 2년 6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2년. 근데 이번에 다행인 건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 갈 때만 나머지 구간은 그냥 3년입니다. 나머지 구간은 상관없고. 이것도 헷갈릴 거예요 분명히. 다 바뀐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조정해서 조정인데 경과 조치는 8월 3일 전에 취득했거나 취득하려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이번 세법 개정가 나오기 전에 기존에 주택 갖고 계셨던 분들은 기존 종전규정 3년입니다. 종전규정 이제 따라가는 거죠. 이미 샀거나 아니면 사기 위해서 계약금을 집어넣거나 계약금 지급하면 종부세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집 하나로 보잖아요. 주택자로. 그것도 이제 만약에 조정제의 집을 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조정제 집을 구입하게 되면 3년 내 팔면 집 하나로 보는데 그것도 2년 줄었습니다. 다만 이것도 다른 이제 다른 비조정에서 조정이거나 조정에서 비조정이거나 이런 것들은 다 3년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더 추가될 게 아마 8월 이제 안쪽으로 이제 지방세법 바꾸겠죠. 국세 바꿨으니까 향한부에서 나올 텐데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크게 세 가지거든요. 부동산은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취득세도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가 아니고 일반과세잖아요. 요게 이제 또 아마 2년 줄 거예요. 이것도 세트 맞추니까 보통. 그러니까 2년 이내로 이제 가야죠. 그럼 당연히 그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줄어들면 줄어들면 보통 이 세 개를 다 맞추니까. 근데 참고하실 게 다른 것들은 양도와 종부세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에 집을 살 때인데 취득세는 하나가 더 있죠. 내가 이미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지역이든 간에 내가 새로 구입한 두 번째 집 고가 조정이면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또 만약에 비조정이면 상관없는데 해당이 안 되죠. 해당 안 되는. 그럼 일반과세니까. 근데 조정이면 중과되거든요. 8%. 이거 피하려면 2년 내에 팔면 돼요. 이거 아마 2년으로 줄 겁니다. 근데 거의 이건 이제 발표된 게 아니니까 제 예상입니다만.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가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추가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분이 또 다시 조정지역에 집을 사실 때 이제 3년이 아니고 2년이구나. 요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만 살펴드렸는데 다다음 주 올 때는 이제 종부세하고 혹시 임대사업자까지 좀 시간 되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집 사고 파실 때 많이 복잡해졌으니까 꼭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